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발행이 김혁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한 장소 어반플레이에 왔습니다. 놀러 왔어요. 네, 홍주석 대표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요. 특별히 모시게 됐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반플레이 대표 홍주석입니다. 와. 네, 그냥 만나자 그래서 왔는데요. 이제 녹음을 시작하게 됐네요. 어반플레이를 찾아오게 된 거는요. 저희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DDP는 과연 서울의 로컬인가? 라는 되게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던졌거든요. 우주로 갔었죠. 네, 그래서 이야기가 갑자기 그 DDP가 우주선으로 변해서 네. 지구 궤도를 떠나서 안드로메다로 갈 뻔해서 우주선을 다시 착륙시키고 그렇다면 이제 로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더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플랫폼으로서의 로컬, 또 때마침 코로나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이때 저희가 대신 가드린다라는 컨셉으로 그렇죠. 찾아오게 된 겁니다. 로컬계 넷플릭스가 되려고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요즘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네. 감사하네요.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자, 그럼 플랫폼으로서의 로컬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던졌는데 항상 이럴 때마다 해설자 역할을 하시는 저희 김혁주 발행님께서 뭐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뭐 로컬의 트렌드를 이끈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해왔는데요. 보통은 다 오프라인 기반으로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장에 찾아간다, 뭐 스테이에 간다, 누굴 만난다 쪽으로 보셨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뭐 온라인 플랫폼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로컬이라는 게 꼭 직접 방문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동네 내에서 뭐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얘기들도 그동안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은 여러 가지 구축하고 있는 어반플레이 좀 먼저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보통 플랫폼 얘기하면 O2O 플랫폼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계해주는 플랫폼들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배달앱들이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로컬은 그렇게까지 O2O로 연계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컬의 선배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로컬에 대한 윤곽이 좀 그려질 것 같아요. 좀 당장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면은 어떤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는 그래서 그런 선배 로컬 업체들을 찾아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로컬 뭐 얘기하는 팀들은 인터넷하고 상관없잖아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약간 욱한 감정이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인터넷 있죠. 합니다. 우리 촌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저희 찾아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테니까 어반플레이 창업기 얘기를 조금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은 어반플레이 하면은 이제 뭐 불리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도시재생 스타트업으로 부르는 데도 있고 로컬 스타트업으로 부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남연희의 뭐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도시를 만드는 뭐 네.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나 그런 걸로 에이리어 많이 보시죠. 매니지먼트 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어반플레이가 이 연남동에 들어와서 연남장을 이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떻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지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더 이끌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반플레이 처음 만들 때 지금의 이 그림을 단일도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냥 도시를 기획하고 컨텐츠하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공간을 기획하고 뭔가 도시를 기획한다는 일이 진짜 컨텐츠 기획이 아니라 대부분 도시를 개발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행사에서 하는 일들이었고, 저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일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튜디오를 조그맣게 만들었던 거였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하던 일들이 이제 이런 지역 아카이브 하는 것들, 그리고 컨텐츠 만드는 일들을 주로 이제 지자체나 기업들하고 같이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체 미디어화 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아는 동네 프로젝트,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공간들이 모여서 연남연희에 이렇게 빌리지 컨셉으로 이제 멤버십 모델까지 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골목길을 발견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연남연희 같은 경우에는 어반플레이가 조성한 골목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네요. 저희가 뭐라고 이걸 조성을 했겠습니까?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숟가락을 얹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알려질 때는 콘텐츠 엮는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독특하게 이게 보이는 잘 것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들은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처음부터 골목 상권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죠. 굉장히 겸손히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진짜예요. 저희가 없어도 이 상권은 그대로였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만의 시각인 것 같은데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을 하나의 이제 권역으로 만든 거는 어반플레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 덕분에 그런 권역이 되어져서 또 하나의 생활 문화권, 라이프 스타일 생활 문화권으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어반플레이를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연남장이 딱 그 연남동과 연희동에 딱 그 선상에 있거든요. 화개장터 같은 거죠. 안 웃으시네요. 웃으세요. 근데 어반플레이 공간 때문에 전 연희동 깊숙이 오늘 갔다 온 거거든요. 연희회관 녹음 전에 갔다 왔는데 아마 제가 보통 때였으면 거기까지 갈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멀죠, 거기가. 멀기도 하지만 이제 어반플레이라는 같은 톤이 있으니까 쭉 맥락상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끝까지 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쪽 투어 해드려도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정음철문에서 딱 끝나거든요. 거기까지 가면은 거의 산을 하나 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도 뭔가 새로운 데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겉으로 볼 때랑 달리 실내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좀 신비감을 좀 많이 준다라고는 할까요? 2층과 3층 두 군데가 같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연희회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화되어서 만들어 본 공간이에요. 그래서 2층은 온라인 비즈니스 중에서 F&B 쪽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3층은 온라인 비즈니스 중에 프로덕트를 제조 생산하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킹 클래스나 쿠킹 생산 시설, 공유 냉장고, 공유 냉장 창고가 있죠. 그리고 3층은 공유 창고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고도화하기 위해서 배송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스토어와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시켜서 같이 서비스를 붙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3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머천다이징 하시는 분들끼리 미팅하기 정말 좋도록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공유 오피스들 같은 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건데 색감이라든가 디자인을 통해서 더 넓은 느낌이 나도록 해서 좀 쾌적한 그런 사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약간 창고형 오피스라서 면적이 되게 커요. 뭐 거기는 3인실, 4인실인데 보통 다른 데로 보면 6인실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리고 렉이나 이런 것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해놔서 뭐 IT 비즈니스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유통 베이스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편리하게 주차장도 옆에 크게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질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2층 같은 경우는 공유 주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널찍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면이 많습니다. 오피스인데 약간 느낌이 고급 스파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인테리어 느낌도 되게 신선했어요. 어쩌다 보니 저희가 연희회관을 이렇게 극찬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 실제로 가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저희 공간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안 알려진 공간이죠. 일반인들이 오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연희회관은 동네에 뭔가 생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같이 그 공간을 쓰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공간들이 창고형 공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고 거기서 생산하신 분들을 온라인으로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간들에 팝업 스토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해봤던 클래스를 연남장에서 좀 더 크게 이벤트로 하거나 약간 이런 형태까지도 연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일종의 멤버십 서비스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동네에서 일하고 즐기고 놀고 다시 일하는 패턴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동네 안에서 뭔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런 비즈니스 할 때 공유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저희가 공간화 시켜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플랫폼으로서의 로컬 이야기로 찾아뵙긴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플랫폼화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지? 결국은 이제 공간들이 저희가 연남 연희동에 총 8개 정도의 건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있으신 거죠? 지금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있고 이 모델들을 각각의 이제 단골 손님들은 있고 되게 신기하게 조금은 다 5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각각의 공간들이 다 단골 고객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공간 간의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통합으로 멤버십으로 하는 전략들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그것들을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남장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뭔가 많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각각 개별 공간은 네. 손에 꼽아지지가 않거든요. 네. 어디가 있을까요? 그 연남 방앗간이 제일 먼저 생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연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픈한 그 연희회관이랑 연희대공원 네네. 네,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음철물이랑 기록상점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네네. 아마 오시는 분들의 좀 취향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이벤트들도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반 플레이를 알고 오셔서 전체 공간을 다 둘러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멤버십 이제 서비스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간을 펼쳐놓으신 걸 쉐어빌리지라는 네. 독립된 사이트로 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멤버십을 실제적으로 엮는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는 추측을 좀 해본 거예요. 네. 멤버십에 대한 것들은 초기부터 그건 기획을 해서 같이 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주된 비즈니스가 되는 회사는 사실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의 이 많은 트래픽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 방문객들은 7개, 8개 공간 하면은 한 달이면은 한 5만 명 이상 될 거예요. 누적으로 치면. 근데 그 트래픽 중에 일부라도 저희 쪽에 재방문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멤버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아예 상주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저희는 모든 공간이 상주 인력이 있어요. 상주 인력이 저희 직원이 아니라 오피스 기능이거나 생산 기능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하거든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또 생활 편의상에서의 멤버십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엮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획하고 뭔가 구현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남장이 약간 확대된 것 같은 거네요. 연남장 1층에는 카페 네. 있고 지하에는 전시 공간이 네. 있고 위에 층에는 뭐 코워킹, 코리빙 네. 공간이 있는 것처럼 네. 전체 8개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묶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연남장 안에서는 연남장 입주자가 밑에 1층 카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벤트를 할 때도 대관 베이스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같이 협업하는 모델의 이런 것들도 같이 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네 단위로 저희가 지금 만든 모든 공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 공간 이용했을 때 전체적인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입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멤버십 하나만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만 저희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8개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다른 공간도 이용하게 하자. 네. 뭐 단순히 그런 발상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용 패턴을 보셨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체화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맨 처음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 동네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결국은 내 집 말고는 내 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특히 연남동, 연희동 지역의 젊은 세대들은 아주 작은 방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룸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도 거의 20평 안에 사는 경우들이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사실 거실 문화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는 누군가는 뭐 여자친구랑 하루는 그냥 같이 영화관 같은 그런 공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하루는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는 내 거를 전시하고 싶은데 전시관을 빌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빌려서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편의상 만들면 서비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남장은 무대를 공유하는 컨셉이고 연희대공원은 정원을 공유하는 컨셉이고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남 방앗간은 쇼룸을 공유하는 컨셉이고 기록상점도 상점을 공유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이제 팔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연희회관도 약간 그 키친 공간을 이제 빌려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의식주에 좀 기반을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못한 게 이제 사실 주거 부분이에요. 주거는 각자 해결하시고 주거 외적인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드린다 약간 이런 건데 지방에서는 이제 주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에서도 꽤 좋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합치면 의식주 얘기를 결국에 하신 거니까 라이프 스타일 얘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반플레이는 라이프 스타일 멤버십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방송? 따단! 아니, 이런 분리하고 있다! 아니, 분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야기가 결론 중심으로 나와버렸어요.
수습을 어떻게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희는 근데 여쭤볼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압축해서 쭉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만들어가는 과정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네. 근데 지금 살짝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 비슷한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혹시 밝혀주실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그 얘기 더 나눠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연남 연희동의 이 공간들은 다 지금 완성이 됐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연희대공원의 지금 별동 개념으로 한 동이 더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게 한 5월 지금 오픈하면 모든 공간은 다 이제 저희가 예정됐던 걸 완성이 됐고, 이 지역에서 이제 추가 개발은 예정하고 있는 건 없어요, 더 이상.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해왔던 모델들의 시행착오들을 이제 좀 수정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 모델이 좀 제대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런 동네는 아무래도 좀 더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지방이거나 네,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만큼의 인구 밀집력도 없고 네.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반플레이 같은 선도 업체가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고 이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편하게 편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찾아뵙게 된 게 이제 어반플레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른 동네를 가게 되면 그 동네를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커뮤니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크리에이터들과 계속 스킨십을 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동네를 같이 구축해 나가는, 보통 구축하는데 1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구축해 나가면서 계속 어떤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합류해 나가는 과정들을 온라인 기반으로 계속 소비자들하고 소통하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또 펀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다 같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그런 그림이 저희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반플레이도 1년이 걸리는군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 도시의 OS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어반플레이만 들어오면 한 번에 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년 걸리죠, 5년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데만 1년 반 정도, 아무리 빨라도 네네.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고요. 이 방송을 정부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이 5년이라는 이 기간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반플레이 같은 선도 업체가 해도 1년 반에서 5년 정도 잡아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다 사업을 1년짜리 단기 사업으로 내놓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옆 산에 있는 열매를 따다가 우리 산에 있는 나무에다 붙여놓고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단 하나라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작동되는 모델이 검증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남 연희동이 아까 서두에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는 동네에서 저희가 이걸 검증해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것들 다 창작물들을 다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들을 비즈니스화 시키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것들이 계속 연속성상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좀 하는 거고요. 그게 건물주 그리고 유휴공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컨텐츠로 활성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좀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구조를 짜고 그걸 페어하게 만드는 거, 그런 페어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도 사실 가치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하면서 정말 날이 갈수록 더 힘들고,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은 진짜 완전히 상상도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오프라인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변수들에 취약한 게 또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넘나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저희의 지금 실험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믿을 수 있는 장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올 만한, 누가 올지 모르는 장소에 가면 마스크를 벗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냥 제가 너무 어반플레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남장 가면 보통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니까 패턴도 알 것 같고 신뢰가 좀 가고 안정감이 생겨서 마스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정도의 생각?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반플레이가 만들어가는 어떤 플랫폼? 뭐 이런 장소들에서는 신뢰 네트워크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약간 막연한 느낌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그런 막연한 느낌 때문에 실제로 연남장 방문자는 늘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신기하게요. 근데 저희가 다른 공간들은 그러면 사실 늘지 않았는데 연남장만 그 방문자들이 늘었고 매출도 늘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의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이제 또 숫자들이 발견이 된 거죠. 예. 데이터들이.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벤트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남당의 주 매출은 이벤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아주 크지만 일단은 방문자는 늘었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 하는데 집에서만 계속 있기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있자. 약간. 그리고 여기가 좀 넉넉하잖아요, 공간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꼭 붙어 있지 않아도 되는 밀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라든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이제 로컬 게더링, 박싱데이 하실 때에 MISC와 함께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물론 올해 이제 초에 이제 코로나 그 파동 때문에 지금 뭐 원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아마 이 소식을 들었던 로컬 크리에이터들 같은 게 되게 기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먼 지방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 궁금해하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미 겨울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미 매니지먼트 그룹 안에 또 좋은 팀들도 많이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팀들 중에 일부는 저희 공간에 이미 매칭이 돼서 같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지방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구조까지는 MISC랑 이제 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아마 4월 이후,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4월 달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4월 달부터는 저희가 움직이는 계획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결국은 모여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좀 새로운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5월이면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핵심은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지방으로 저희가 이제 전국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로컬 게더링. 그동안은 여기 연희동으로 와야 됐다 이거였는데 이제 어반플레이가 찾아온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롭게 떨어져 있는 분들인데 뭔가 협업을 하거나 함께 갈 수 있는,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편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하는 데 관심이 있는 지자체나 뭐 창조경제센터나 그 외에 뭐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분들은 또 이 방송 들으시면서 관심이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반플레이 어느 파트로 문의를 해야 될까요? 저희 뭐 회사에 아예 그냥 종합 그 문의할 수 있는 컨택 그 포인트가 있고요. 그쪽으로 하시면 각 그 저희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팀으로 아마 그 문의가 연결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반플레이가 특별히 앱을 만든다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동안은 몇 가지 있긴 했지만 어반플레이 전용 앱 같은 건 없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네,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 저희가 만든 공간들이나 빌리지 서비스를 조금 더 공간의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추후에는 뭐 스타벅스처럼 사실 리테일 테크가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동네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동네에서 이런 비즈니스 하려면 테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테크가 너무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력비 들어가는 부분들, 유통이나 뭐 배송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에서 보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테크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인건비 올라가면서 무인 주문 이런 거는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사실은 더 일상 속에서 빠르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테크 기반으로 뭔가 계속 고민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2, 3년 안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진짜 빠르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결국에는 온 오프라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는 거네요. 플랫폼 얘기도 결국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저희가 원천 기술 자체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제 잘 만들어진 기술을 동네에서도 붙일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도 그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동네 안에서의 이제 판은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기술을 붙이는 작업,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효율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단계를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스타벅스 골드 카드인데 곧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저는 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로컬 씬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인 플레이어이시기 때문에 어반 플레이가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꼭 살아남아서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